서울로 돌아온 저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나카 교수의 방해는 집요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영향력을 이용해 제가 한국의 주요 자료 보관소에 접근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핀치 박사의 연구는 학문적 객관성이 결여된 정치적으로 편향된 주장일 뿐이다. 그의 자료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는 내용의 이메일을 여러 기관에 보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의 비열한 방해 공작에 저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 젊은 연구원이 다나카 교수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저를 도와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저를 아무도 찾지 않는 지하서고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저희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경찰이 직접 작성했으나 그동안 미공개 상태로 묻혀있던 독도 불법 침입 및 조선인 저항 보고서의 원본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이용 수비대의 격렬한 저항에 놀라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사실 외에도 수비대원들이 사용했던 무기가 대부분 화승총이나 다름없는 열악한 장비였다는 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음으로 독도를 지키겠다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웠다는 내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그들의 싸움이 얼마나 불리하고 처절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용기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런던에서 열린 동아시아 안보 관련 국제 포럼에서 저는 다시 한번 다나카 교수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로 원시어터 구상의 정당성을 역설하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발언권을 얻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을 떨리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이름 없이 쓰러져간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 독도 이용 수비대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투쟁, 그리고 국경을 넘어 자유를 위해 싸웠던 UN 참전 용사들의 헌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의 문화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스크린에 독도 이용 수비대원들이 태극기를 개양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빛바랜 흑백 사진과 함께 일본 경찰이 작성한 비밀 보고서의 원본을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의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조선 백성들의 이상한 힘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나라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도, 아니 오히려 나라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결코 신화나 프로파간다가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의 동료인 다나카 교수의 조국, 일본이 직접 작성한 이 비밀 보고서가 그들의 위대한 투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의에 굴하지 않고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위대한 한민족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정신입니다. 다나카 교수님, 당신은 아직도 이들의 힘이, 이들의 정신이 우습게 보이십니까? 당신은 감히 이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3일이면 점령할 수 있다는 망언을 내뱉을 자격이 있습니까? 제 외침이 끝나자 포럼장에는 잠시 동안의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격려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름 없이 쓰러져간 모든 영웅들을 향한 깊은 존경과 추모의 박수이자 역사적 진실과 정의의 힘에 대한 뜨거운 지지의 박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제게 개인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서울에서 열리는 유엔군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였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의 낡은 사진 한 장을 품에 안고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노병들 속에서 할아버지의 전우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소희 씨가 저를 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IT 기업들이 개발한 참전용사 얼굴 인식 AI 시스템 부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할아버지의 사진을 스캔했고 잠시 후 놀랍게도 시스템은 한 한국인 노병의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바로 할아버지의 부대와 함께 싸웠던 한국군 카투사 출신의 박영철 할아버지였습니다. 저희는 수소문 끝에 박영철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습니다.
70여 년 만에 전해지는 옛 전우의 소식에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는 제 외할아버지와 함께 겪었던 전쟁의 기억,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끈끈했던 우정에 대해 밤늦도록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네 외할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군인이었네. 그리고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지. 우리가 반드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었는데 이렇게라도 자네를 만나게 되니 이제 여한이 없네. 그의 눈물 어린 회고 속에서 저는 국경을 초월한 숭고한 희생과 우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제 연구에 대한 깊은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소희 씨의 부탁으로 한 초등학교에서 특별 역사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독도이용 수비대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었죠.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꼬마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제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저도 커서 독도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독도를 지켜서 우리 바다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병들어가는 지구를 구하고 싶어요. 저는 그 아이의 순수하면서도 당찬 꿈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독도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영토 수호를 넘어 인류 공통의 자산인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숭고한 행위라는 그 아이의 통찰력 앞에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독도를 그저 차가운 영토 분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지.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과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가치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와의 만남은 제게 역사학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세계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더 넓고 깊은 시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연구실 책상 위에 외할아버지의 사진 옆에 독도이용 수비대원들의 그 흑백 사진을 나란히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사진들을 보며 다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그 위대한 정신과 뜨거운 심장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학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진실을 기록하고 알리겠다고 말입니다. 얼마 전 저는 옥스퍼드 대학 강단에서 데이터를 넘어선 역사, 한국 근대사와 민족혼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강연장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꼈던 모든 것을 떨리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독립을 향한 처절했던 외침, 이름 없는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한국인들의 뜨거운 정과 불굴의 민족혼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 강연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잠시 동안의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다가와 교수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결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며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역동적인 서사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손으로 함께 써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승자의 기록이나 차가운 데이터의 나열이 아니라 때로는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뜨거운 심장으로 기록되고 지켜지는 것이라는 소중한 진실을 저는 바로 대한민국에서 배웠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을 선물해준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과 그 역사를 온몸으로 증명해낸 이름 모를 모든 영웅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